안녕하세요. 창업 오디션 유스타 스타트업 베스트 그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의 진행자를 맡게 된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창업자들이 모인 자리이니까요. 세미파이널을 거쳐서 10팀이 모이셨는데요. 마지막 관문을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을 계속해서 열심히 보여주면서 달려오셨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이 있었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큰 박수로 환영을 하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도전 정신이 오늘 파이널 라운드에서 계속돼야 할 텐데요. 굉장히 심각한 경쟁을 뚫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 순간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COPD라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 뉴스타 스타트업 베스트 그라운드는 울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 오디션 플랫폼으로서 창업가들이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창업 자본을 확대하여 기술 창업 도시 울산에 창업의 바람이 크게 일어 울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결실 맺는 날이 되겠습니다. 긴장을 좀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안내 사항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대회가 두 가지 라운드로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1분 안에 자신의 생각을 요약해서 짧게 전달하는 엘리베이터 피칭이 되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IR 피칭이 이어질 거고요. 피칭이 끝나면 1라운드하고 2라운드 각각 청중과 전문가들의 질의가 있을 겁니다. 1라운드 평가는 10%이고요. 2라운드는 90%입니다. 결과에는 이렇게 합산이 돼서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 팀을 가리게 될 겁니다. 1라운드 평가는 청중들이 해주실 겁니다. 전자투표가 진행이 될 건데요. 보시면은 리모컨이 있는데 그 이제 엘리베이터 피칭을 보실 때 매력을 느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 아이디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쿡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누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확 와닿을 때마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벌써부터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1라운드 엘리베이터 피칭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먼저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게 짧게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제한이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은 딱 1분이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참가자분들이 엘리베이터 피치를 시작하실 때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켜지고요. 그리고 1분이 다 가면 제가 무정하게 끊어버릴 거예요. 그때 그냥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1분이 끝나면 질의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를 한번 모셔볼까요?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대체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신기할 것 같네요. 주식회사 마린 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올바른 생각으로 마린 이노베이션을 설립한 차완영 대표입니다. 먼저 저는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어디 가면은 인상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최근 제가 요즘 우울하고 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버린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 식탁 앞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될 수 있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연 소재라 그러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 소재를 개발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기업과 투자를 받았고요. 현재는 대량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는 해결했지만 딱 하나 남은 것,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염된 세상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조류 자체가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공정 시스템 자체에서 완벽하게 그 자체 오염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네, 현재 해조류에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했을 경우에 그 중급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해조류 오염된 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미래형 자동차죠. 요즘에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면허가 없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참가자분은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기술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비트 센싱 정종욱 대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욱이고요. 자율주행차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시장에는 아직 제대로 된 자율주행 센서가 없다는 것인데요. 센서는 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안전과 직결됩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센서는 라이다로, 라이다는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이런 악천후의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을 시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비트 센싱은 악천후라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해상도의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기존의 자율주행 센서를 혁신시키고 더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4D 이미징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컨셉추얼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고요. 그거 관련해서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기 오염이 좀 심할 때가 많죠. 미세먼지에 매염에 그렇게 하늘이 뿌여지는 날이 많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는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브레싱스 주식회사 이인표 대표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1952년도 영국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1만 2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겨울철에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급증을 하고 호흡기 질환이 급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은 폐암이나 만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특히나 폐와 같은 경우는 이 침묵의 장기로서 우리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블루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정에서 한 번의 측정만으로 폐 상태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브레싱스의 이인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의 다른 기능에 관련해서 측정하는 다른 기술은 없는지.
네, 저희는 회사 이름처럼 오직 호흡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직 폐와 관련된 능력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참가자를 모실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유독 환경 관련된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번째 참가자는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리본의 서동은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버리시는 이 플라스틱을 잘 보시면 스티커는 지금 PP라고 나와 있고 본체는 PET고 뚜껑은 HDPE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회사에서는 재활용을 하려면 이 재질을 각각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은 새 플라스틱에 비해 53%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물질 플라스틱만을 선택적으로 분해시키는 미생물을 직접 발견하였고 이를 균 소화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소화조의 가격은 25억 원이며 월 유지비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사인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들이 이 기기를 공장에 추가 도입했을 때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이 가격 향상으로 이어져서 연간 생산 라인에서의 추가 수익이 37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고객사들은 1년 내 상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미 약 3천 곳의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가 있고 저희 기기의 전 세계 판매 매출 규모는 80조 시간이 원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이 붙어있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일단 재활용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기존에 해결했는지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연구 방향을 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거의 절반 정도 왔는데요. 다섯 번째 참가자를 모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식품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인공 질감 육류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사실은 좀 생소하지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도전자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문상준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창업할 3D 푸드 프린트 시스템의 대표를 할 문상준이고 그 대표 학생은 김종수라는 학생입니다. 별거 없고요. 진짜 목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목살 스테이크요. 그러니까 저런 건 그 패티형이거든요. 비싸요. 한 2만 원 하거든요. 좀 싸게 진짜 마블링이 잘 되고 씹으면 육즙이 잘 흐르는 그걸 3D 프린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저거는 안 되고 저희는 되냐고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뭘로? 3D 프린터로. 기술이 있느냐? 있어요. 우리가 푸드 잉크도 만들 수 있고 3D 프린터 잘 만들어요. 잘만 조합하면 이런 마블링이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내는 실제 리얼 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제로 맛은 어떠냐고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가공을 했을 때 그 고유의 어떤 영양소들을 다 섭취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여기 사용되는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콩 단백입니다. 콩을 직접 섭취하면 60%밖에 단백질 섭취 못해요. 그런데 분리대두 단백질 압착해서 엑스트루더로 고열해서 가공한 단백질은 99%까지 흡수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에서 열정적인 소개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에 아주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오셨는데요. 과수작물 재해 손실 분석 기술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는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블루블랩 김지우 대표 1분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만약에 사고가 나서 6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병원에 보험사가 찾아와서 10만 원만 가져가시죠. 뭐 보험 인상률도 있고. 그러면은 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들었는데 내 몸도 치료 제대로 못할 뿐더러 내 돈까지 박아야 됩니다. 근데 농민분들 똑같이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링링도 왔고 볼라벤 수많은 태풍들이 지금도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이 태풍이 왔을 때 지금 청양의 울산 배가 유명하잖아요. 배 농민분들의 그런 눈물들을 봐서는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만 농협이라는 보험 운영사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뿐더러 손해평가를 하고 있는 손해평가사가 우리 블랙박스나 뭐 예를 들어서 진단서 같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보험률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농작물 재해 손실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과수작물 재해 손실 분석 빅데이터를 쌓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도는 농민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거나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손해평가사라는 분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근데 관련돼서 직접 사진 찍고 한글로 문서 파일 옮기고 문서 작업하고 그걸 다시 농협에다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간소화시키는 서비스가 저희 농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번째 팀입니다. 조선 해양 산업을 선도해 나갈 차세대 시스템을 선보여 주실 분인데요. 주식회사 토즈 서광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즈 서광훈입니다. 세계 조선업 기술력 1위인 현대, 대우, 삼성 등 대형 3사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투입되는 손실 비용이 연간 약 91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티유저 온라인 VR 인스펙션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 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검사하고 검증하여 문제점을 찾아서 추후 발생 가능한 손실 금액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일부 대형 조선사에서는 3D 모델 리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된 모델의 한계점과 또 2D 베이스의 도면 승인 그리고 설계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저희는 1:1 스케일의 현실감 있는 VR을 통한 사전 검사와 VR에서 다시 CAD로 수련상을 반영시켜주는 양방 CA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별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저희 토즈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산업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해양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건설, 그러니까 EPC와 인프라 그리고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로 조선 해양으로 시작하지만 추후에 저는 건설과 인프라 그리고 EPC 산업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네요. 그리고 이제 세 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도전자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페인트라고 하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주식회사 수의 황득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적 같은 페인트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수 대표 황득규입니다. 90초 이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119 페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불에 타는 것은 모든 소재에 도장되어 있는 페인트입니다. 그 페인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의 이미지는 항상 페인트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거기에 질식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역발상을 해서 페인트가 가장 먼저 타니까 페인트가 타면서 불을 끄면 어떨까 해서 착안된 제품이 119 페인트입니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발화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발화점은 저희들이 말을 하는 두꺼비집이나 콘센터와 같은 전력 공급 장치에 있습니다. 저희 119 페인트는 전력 공급 장치에 적용이 되고 그 전력 공급 장치에 적용이 됐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몇 % 정도로 유독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독가스 관련은 원래 저희들이 측정을 했을 때 한 3분 이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유독가스를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들은 아까 9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20초 내에 화재가 그냥 진압이 됩니다. 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두 팀만 남았습니다. 9번째 도전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3차원 복합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그 주식회사 에드믹바이오 하동헌 대표 1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과정은 세포, 소동물, 대동물을 거쳐서 임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실험 환경이 인체의 실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8%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실험 불가 운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동물 실험이 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희 에드믹바이오는 3D 장기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인체의 장기를 체외에 그대로 모사하여 구현하는 3D 장기 칩을 개발하여 기존의 신약 개발에서 있었던 시간과 금전적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저희 에드믹바이오는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 독성 평가를 위해서 간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위, 심장, 장, 근육 등 다양한 장기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로부터 받은 세포를 이용해서 환자를 그대로 구성한 칩을 이용을 하여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인체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건요, 인체 내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인체에 있는 장기를 몸 밖에서 구현을 하는 칩의 형태로 몸 밖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그거를 실험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도전자가 있겠습니다. 전통 효소를 이용해 개발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발효문화 김민규 대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효문화 주식회사의 김민규입니다. 저희 발효문화 주식회사는요, 전통주 막걸리에서 나오는 누룩의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도와서 언양의 조그만한 도가에 막걸리 전통주 브랜딩과 마케팅을 도와드렸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막걸리 장인으로 오랫동안 술을 빚으셨어요. 계속 그 일을 도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피부에 대한 효소의 반응에 되게 관심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만족감을 느끼시는 걸 보고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계속 R&D를 통해서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나는 쌀과 누룩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제품이 다른 화장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고유의 누룩을 가지고 브랜딩됐고 마케팅된 화장품은 아직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청중분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투표를 해주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피칭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과연 어떤 팀이 정중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를 1, 2, 3위를 가리게 될 건데요. 참고로 이번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는 엘리베이터 피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지만 이건 최종 평가는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2라운드 IR 피칭하고 합산이 돼서 최종 결과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1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어떤 팀이 청중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1위, 2위, 3위를 가리게 될 건데요. 이번 1라운드는 나중에 IR 피칭하고 합산이 돼서 최종 결과에 반영이 되는데요. 제가 이미 전자투표의 집계를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떨리죠? 저는 이미 떨리는데. 네. 그러면 3위부터 1위까지 그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3위는요. 주식회사 마린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2위는요. 2위는 주식회사 도즈. 그리고 1라운드에 1위를 하신 팀은 리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피칭의 결과가 발표됐지만 1라운드 평가가 전체 결과가 아님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직 IR 피칭이 남았으니까요. 자, 참가자분들은 더욱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2라운드에 들어갈 겁니다. 2라운드 IR 피칭이
어떤 걸까요? IR 피칭이라는 용어를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참가자분들은 모두 그동안 1대1로 전문 멘토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뭐 전략 설계하고요, 뭐 기획, 발표하는 방법, 이러한 모든 배우신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발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피칭은 굉장히 짧은 거였지만 이번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실 거고요. 도전자분들은 긴장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R 피칭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도전자는요, 블루블랩 김지우 대표 나와주세요. JP의 농업인을 위한 비전러닝 농작물 재해보험 증빙간섭 시스템을 개발한 블루블랙 대표이사 김지우입니다. 태풍을 비롯한 작물 피해를 입고 정당한 보험을 받지 못한 농민들의 눈물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험사, 손해평가사, 피보험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내 보험이 얼만큼 됐는지 그리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손해평가사가 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조금 간소화시킨 거, 근데 거기다가 정량적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게 시장이 얼마나 확대가 될지가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 중에 지금 현재 30% 정도가 특히 과수작물 농민들은 한 50% 이상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책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동료를 계속 가입을 하라고 동료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주식회사 토즈 서광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 멀티유저 VR 인스펙션 솔루션 토즈 VR 마린을 준비 중인 토즈의 대표 성황훈입니다. 저희는 조선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계 원인 손실 비용을 줄여 건조 원가를 절감하고자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를 넘어 하차 산업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금액은 연간 약 1,400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 시장인 조선해양 산업에서는 연간 약 44조 4천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유저 온라인 VR 인스펙션 솔루션 토즈 VR 마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원인 손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소형 조선사보다는 대형 조선사에 먼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의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형사와 소형사부터 먼저 진입한 후에 저희 내공을 더 쌓아서 대형사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에 있는 뭐 마린 세븐이나 이런 해양 플랜트까지 같이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2라운드 평가는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총 평가의 90%나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주식회사 수 황득표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주식회사 수 대표 황득규입니다. 저희는 90초 이내에 초기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하여 글로벌한 벤처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재에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들은 항상 제일 먼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탑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타면서 불을 끄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 착안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도막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생각하시고 그 내부에는 마이크로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캡슐은 온도에 반응해서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소화약제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 소화약제는 기화가 돼가지고 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불을 끄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 캡슐의 원천 기술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와 원 소재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그 응용 기술을 가지고 페인트를 만들었고 그 러시아의 제품에 대한 독점 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은 모두 전문 코치와 1대1로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거치셨는데요.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네요. 그럼 네 번째 도전자입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에드믹 바이오 하동원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드믹 바이오 대표 하동환입니다. 저희는 3D 세포 프린팅 기술, 조직유래 바이오 잉크 기술, 그리고 미세유체 칩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그리고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이 가능한 3D 오가노나 칩을 제작해서 이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Investigate your drugs with 3D biomimicry 3D organo chip. 감사합니다. 에드믹 바이오는 세 개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3차원 장기 칩을 제작을 해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동물 실험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약을 생체 모사형 3차원 장기 칩에서 테스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체 실험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대체하는 거 아니고 동물만 대체하는 겁니까?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동물 실험 이전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 미리 이제 실험 테스트 플랫폼으로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통과된 약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동물 실험과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는. 사실은 참가자분들은 전부 모두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어려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잡한 것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다섯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발효문화 김민규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효문화 김효섭 팀장입니다. 저희 발효문화는 언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3년 되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한국 전통 발효주에서 나오는 발효 성분을 이용해서 발효 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재는 에센스, 크림, 에멀전을 기초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주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통주에서 나오는 누룩 쓰이는 누룩의 효모를 가지고 저희 기초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센스, 로션, 크림, 시럽, 마스크팩까지 지금 제품이 다 완료되어 있고 시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능성 화장품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발효와 안티에이징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나요? 효모 성분 중에 갈라세토민이라는 성분과 또 여러 성분들이 그 노화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이어서 다음 도전자는요. 주식회사 마린이노베이션의 차완영 대표입니다. 마린이노베이션의 유주원입니다. 저희 마린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신소재인 해조류를 이용해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깨끗한 지구, 건강한 인류라는 모토 아래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저희 마린이노베이션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 마린이노베이션이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이라 떠오르면 비싸다. 이거 비싸서 사겠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해조류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물과 부산물을 분리시켜서 추출물로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을 만들어냈고요. 부산물로는 이런 펄프, 목재 펄프 대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조류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거나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좋은 재료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녹조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펄프로 대신할 수 있는 거는 갈조류와 홍조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해조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한 상태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플라스틱을 먹을 정도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자연기후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트센싱 모상입니다. 피트센싱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피트센싱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및 자율주행 인프라에 활용되는 레이더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성능 레이더 센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센서인 레이더를 사용해서 이 화소수를 레졸루션을 혁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D 이미징 레이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트래픽 레이더는 이렇게 도로에 설치가 되어서 차량의 정보를 읽게 되는데요. 128개의 차량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고 3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바이 레인별로 4개의 레인을 각각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래픽 정보를 모은다는 점인데 트래픽 정보를 모으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산성을 떠나서 일단 기능적으로 부피가 좀 크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4D 레이더를 만들겠다는 건지. 1차적으로 저희는 라이다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8번째 도전자가 올라오시겠습니다. 브레싱스 주식회사 이인표 대표님. 저희는 호흡과 관련된 모든 것을 표방을 하면서 호흡 관련해서 측정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주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한 번 측정만으로 자신의 폐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질병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브레싱스의 발전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IoT 디바이스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되어 있는 2등급 조합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스마트 모바일 앱은 디바이스로부터 넘겨오는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잘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고요. 만약에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피드백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호흡기 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 지금 타겟 고객이 누구세요? 지금? 주요 타겟 고객은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그것도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호흡기 질환 관련 과가 없는 1차, 2차 병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전처리 시스템을 소개해 줄 리본의 서동은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본 대표 서동은입니다.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들이 들어가더라도 한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만을 남기는 균 소화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활용 공장들이 이 기기를 도입하게 되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생산 라인에서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곳 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016년에 플라스틱 분해 균주를 직접 곤충으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균주들을 이용하여서 오른쪽과 같이 어떤 복합 재질의 제품을 넣었을 때 한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만을 남기는 사업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순도 향상을 통해서 재활용 전처리 기업의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에도 기여하여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그 균주를 어떻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저희는 단지 다양한 플라스틱에서 선택적으로 분해능을 가지는 거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실험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고 자, 이제 IR 피칭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참가자만 남았는데 오디션이 지금 여기서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마지막 울산 팀이 장식을 하게 되네요. 아직은 예비 창업자이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문상준 씨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3D 프린팅 시스템사는
식품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 콩고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인공 조직을 가지는 육고기를 제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요리법들을 다시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로봇이 하겠지만 인그레디언트라는 재료는 3D 프린터가 만들어야 되는 고기 같은 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텍스처, 테이스트, 어피어런스를 다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앞으로 미제 시장을 점령할 수 있고 3D 프린터로 만든 실제 고기가 한식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발한 한식이 될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퀄리티가 되게 사실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저는 임파서블 버거도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블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제가 코코넛 오일 같은 걸 가두면 육즙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구워서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2라운드 IR 피칭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있어 잘 보이는데 심사원분들이 계속 매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참 궁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근데 어떻게 그동안 심사원분들이 이 전체적인 과정하고 발표하신 분들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적인 어떤 심사평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보 엔젤 파트너스 고덕수 이사님의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10개 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 어떤 이런 IR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창업팀들의 자료나 발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센터분들 그리고 창업팀들이 아마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가이드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저희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뒤에 계신 객석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이 창업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라는 걸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짜 울산이 진짜 예전처럼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몰려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기술투자 서영독 상무님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울산 지역에 특화됐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젊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대로가 여기서 오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단지 울산의 행사가 아니고 정말 대표성을 가질 만큼 수준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주로 스타트업 위주의 어떤 그 성장 단계에 계신 회사들이었지만 사실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회사들 중에서는 그 확률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같은 행사가 좀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스퀘어 김혜경 대표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 세미 파이널도 왔었었고 오늘 또 베스트 파이널 그라운드를 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나이는 되게 어린데 되게 차분하게 말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기술이나 그런 내용들이 대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도전할 만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가 더 많이 기대되는 팀들이 많아서 되게 사실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약간 준비가 된 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뭐 많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CNT 테크 전화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10개 팀 모두가 완성도가 다들 높아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표현하셨지만은 유스타가 아니라 뭐 K스타를 넘어서 진짜 아시아 스타 대회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나 뭐 토즈나 에스틱 바이오 또 비트센싱 같은 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데 딥테크 영역이 많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울산을 더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 스타트업들이 서울에는 아주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 지방에 내려오면은 좋은 그런 기업들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한 10개 팀은 정말 한 팀 뭐 빠짐없이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느낀 게 보통 우리 스타트업들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기 만들고 싶은 것은 잘 만드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발표한 팀들은 만들면서도 시장에 대한 참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점이 정말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좋은 팀들을 발굴했는데 발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지 좋은 아이가 커간다고 했듯이 오늘 여기 발굴한 이 업체들을 울산시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키워내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울산의 어떤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이 스타트업들이 저는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결과를 발표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네, 이제 참가자분들은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가는 우리가 이제 1라운드도 있었고 2라운드도 있었는데요. 1라운드 청중 평가단은 10%,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전문가 평가 결과가 90%로 그렇게 합산을 해서 결과 발표가 되는데요. 고득점 순으로 최종 3팀이 선정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1등하고 2등은요.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등하고 2등은 0.1점의 차이로 굉장히 박빙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선 제가 그러면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은요 3등인데 장려상은 장려상은 마린 이노베이션이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2등 우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0.1점의 차이로 2등을 하셨는데요. 우수상은 비트센싱이 수상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오늘 대상을 가지고 가실 분은요. 1등 리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을 하셨으니까 대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럼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소감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뭐 1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뭐 예상하고 있었나요? 1등은 솔직히 다른 기업분들을 세미파이널이나 그전 워크숍에서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들 막 매출도 나시고 사업화도 너무 잘하셔서 멘토님 섞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창업 오디션 뉴스타 스타트업 베스트 그라운드 최종 라운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혁신과 창조의 아이콘이 되실 여러분들 모두 굉장히 멋지신 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모범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멋지게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화이팅!